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준한 선생님입니다. 자, 이게 무슨 기호인지 자꾸 묻던데요. 그냥 로직입니다. 로직. 네, 논술은 로직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6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이 바뀐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좀 학교의 경우 수를 좀 나눠서 설명할 건데 수능 최저 기준이 4개 다 필요한 대학과요. 과목 하나 빼고 3개 필요한 대학, 또 2개만 필요한 대학, 한 과목만 공부해도 되는 대학, 수능을 아예 공부 안 해도 되는 대학. 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4개 영역을 반영하는 인문 논술을 보는 대학은 현재 딱 한 개 대학입니다. 어디죠? 고려대입니다. 네. 고려대가 작년에는 경영 같은 경우에는 4개 합이 5였습니다. 대단히 높았죠. 그런데 올해는 다른 모집 단위와 동일하게 4개 합 8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4합 8이니까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학이 4등급이다. 그럼 나머지 과목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네. 국어는 2등급, 네. 영어 1등급, 사회탐과는 1등급.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수학이 뭐 4과목 다 들어가니까 수학까지 완벽해야 된다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심지어 수학이 4등급인데 또는 수학이 5등급인데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사탐 1등급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요. 고대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무시무시한 거, 무지막지한 애들이 오는 거죠. 네. 수능을 잘하는 애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뭐 4등급 됐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을 잘한다면 고려대 논술은 준비해볼 만하다. 왜? 고려대는 수리 논술이 안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3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죠. 뭐 네. 특정한 한 과목이 망가졌다. 그랬을 경우 가능한 대학이 어딘가요? 네. 3개 합을 반영하는 대학은 3합 4부터 3합 8까지 있습니다. 오, 다행히 완전 많네요. 네. 3합 4대학은 현재 논술로 특히 인문 논술로는 유일하게 메디컬을 써볼 수 있는 경희대 한의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3합 5대학은 성균관대하고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자유전공,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화여대는 스크랜튼 학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특수학과네요. 네. 주력 학과들. 네. 거기는 이제 수능 체제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높다. 그리고 3합 6대학들이 있습니다. 3합 6대학은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제 성균관대하고 중앙대의 차이점을 좀 필요한데요. 3합 6이니까 특정한 한 과목 빼고요. 네. 뭐 국어가 3등급이다. 영어가 1등급이다. 또 사탐이 뭐 2등급이다. 이러면 이제 3합 6이 되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사탐 또는 과탐을요 이렇게 2과목으로 따로 카운트를 해주잖아요. 네, 탐구를 각각의 영역으로 그럼 간주합니다. 5과목이 되는 겁니다. 네. 국, 수, 영, 탐 이렇게 했어요. 혹시 국어 수학이 망해도 영어 2등급, 탐구 하나 2등급, 또 탐구 하나 2등급 나오면 네. 3합 6이 되는 게 성균관대죠. 네.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탐구를 하나 빼고 탐구 하나 영어, 국어, 수학이라면요 이 중에서 영어를 2등급 맞으면 영어를 1등급으로 카운트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어가 3등급 나왔다. 근데 영어가 2등급 나왔다. 그럼 탐구가 2등급 나왔다. 그럼 3합 7이잖아요. 3합 7인데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카운트 해주니까 3합 6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좀 특이한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글로벌 융합, 그리고 자연과 전기, 전자, 공학, 건설환경 등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를 성균관대에서 언어형으로 지원할 때는 반드시 수학 영역을 의무 반영해야 됩니다. 반드시 언어형으로 이런 자연계열 지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수학을 의무 반영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균관대는 시험 유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계열로 뽑는 전자, 전기,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이 자연계잖아요. 네. 이걸 수리 논술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언어 논술로 갈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언어 논술로 가고자 할 때는 수학을 포함해서 3합 6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거꾸로 이제 뭐 글로벌 융합이라든지 이렇게 문과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 문과 대학도 자연계 학생이 수리 논술로 대비할 수도 있고요. 또 언어 논술로 대비할 수도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계열이 무너진 거죠. 그냥 언어형으로 논술 치거나 언어 논술, 수리형으로. 문과 논술, 네. 그다음 이과인 수리 논술 이렇게 네. 2가지로 나눈 게 성균관대 유형이고 앞으로 이런 유형으로 정착될 것 같습니다. 자, 3합 7대학은 크게 3대학이 있습니다. 부산대 경영, 그리고 서강대, 그리고 한양대가 있습니다. 한양대가 작년에
수능 최저를 일부 만들더니 이제는 전체 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네요. 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평균 경쟁률이 126대 1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서강대 수준으로 낮아지면 아마 100대 1 이하로는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죠. 한 90대 1에서 네, 100대 맞습니다. 1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홍익대가 있네요. 네. 홍익대는 세계 영역 합 8입니다. 홍익대는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을 치는 대학이고요. 3합 8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반대로 정시에서 세계 영역 8이 나왔을 때는 홍익대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홍익대를 노려볼 만합니다. 학생들이 착각이 세계 영역 3합 8이 나오면 정시로 홍익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 해요. 네. 근데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홍익대를 논술로 도전하는 게 합리적 전략이 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 이제 혹시 과목들을 엄청 포기할 과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도 4등급, 국어도 4등급이다. 그러면 영어하고 탕구만 맞춰서 두 개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개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서울권이나 인수도권에서 대단히 많은데요. 2합 3대학부터 2합 7대학까지 있습니다. 2합 3대학은 한국외대의 주력 모집단인 LD, LT학부가 있습니다. 두 개 영역 합사는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부산대 그리고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가 있습니다. 자,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는 2합 3이다. 네. 2합 5 대학들이 가장 많은데요. 건국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북대, 경희대, 경희대 국제, 동국대, 그리고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미래간호, 그리고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2합 5로 낮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어 영역을 포함해서 인문 논술에서는 국어 영역을 포함해서 카운트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3등급, 영어가 2등급 나오면 이화여대가 가능한 거죠. 네, 또는 국어가 4등급 나와도요. 사탐 하나 1등급 나오면 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다. 자, 두 개 영역 합 6개 대학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대학이 올해 있습니다. 그게 2014년 이후에 논술을 폐지했던 바로 국민대입니다. 국민대가 이제 논술 신설했군요. 네. 국민대가 논술을 신설하면서 논술 최저 기준을 2합 6으로 잡았습니다.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경북대가 있고요. 고려대, 세종, 한국항공대가 있습니다. 자, 2합 7인 대학은 여대가 쫙 깔려있네요. 네, 여대에 덕성, 동덕, 성신여대 이렇게 세 개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대학들이 논술 100%로 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논술 100%라는 소리는 내신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대학이 연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 서강대, 그리고 한양대도 사실상 논술 100%예요. 네.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그리고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까지 논술 100%로 가고 있네요, 지금. 네. 2합 7에 또 다른 대학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개만 딱 공부를 해서 가는 대학도 있네요. 한 개 영역. 한 개 영역은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개 영역 3등급의 대학은 약수령 논술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인 가천대와 삼육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경희대 국제체육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자, 2등급인 대학은요? 2등급인 대학은 연세대 미래인데요.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이중 기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2합 7에 됐잖아요. 네. 따라서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영역 2등급 이건 2합 7 또는 국수탐 중에 한 개 2등급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수탐 중에 하나 2등급 나오면 다른 과목 5등급 나와도 2합 7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덧진 개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개 영역 1등급이 나오면 연세대 미래 간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호는 원래 2합 5였죠. 네. 따라서 저 같으면 국수 중에 한 개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더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을 왜 넣는지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한 개 영역 1등급 나오는 순간 뭐 하나 4등급 나와도 2합 네. 5가 되는데요. 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왜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수능을 아예 준비를 안 하고 논술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저 미적용 대학이 있는데요. 무려 17개 대학이나 있습니다. 오, 엄청 많네요. 네. 17개 대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카톨릭대가 있고요. 강남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상명대, 서경대,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대학이 올해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가 수능 체제가 없어졌네요. 네, 수능 체제를 없애면서 서울여대가 다른 여대와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대, 신한대, 그리고 아주대, 연세대, 서울캠퍼스, 을지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신대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 경희대 한 곳만 사회탐구를 수능 체제로 반영할 때는 두 과목 평균을 적용한다는 게 맹점이죠. 네, 이걸 조심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특히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중에 아주대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나서 거의 한 달 뒤에 논술 시험을 치게 됩니다. 네, 수능 치고 2주 동안 올인해서 준비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대와 인하대를 준비한다. 그랬을 경우는요, 원서를 던져놓고 수능 끝나고 논술 준비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6월, 9월 예를 들면 너무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럴 때는 반드시 아주대와 인하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원서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수능 성적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최저 26학년도 인문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변준환 선생님입니다.